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무역영어 공부를 함께할 이소연 관세사라고 합니다. 조금 공부는 좀 잘 하고 계신가요? 제가 가르쳐드린 범위와 잘 따라오시고 있는지, 또 예습, 또 복습 이거 잘 되시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혹시라도 강의 과정 중에 이해가 안 가시거나 아니면은 교재를 또 해독하시다가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 게시판이라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무역의 기본 개념 배워왔고 또 하나의 큰 산인 비엔나 협약을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비엔나 협약도 무역영어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인코텀즈 규칙이에요. 인코텀즈 규칙이 이제 2020년도에 또 개정이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번 12월 달 또 무역영어를 합격을 할 거기 때문에 2010년도 버전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무역영어에 대해서 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솔직히 2개월에서 3개월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지치다고 해서 또 미루기보다는 최대한 오늘 강의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한 번 더 교재를 회독할 수 있는 그렇게 방향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인코텀즈 규칙 시작할게요. 인코텀즈 총론을 보시면 개요, 활용, 주요 특징, 변형, 구조 이렇게 보실 거고요. 먼저 개요부터 볼게요. 인코텀즈는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스라고 해서 정형거래 조건을 약칭해서 따온 것으로 보통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일단 제정을 한 거고요. 인코텀즈 규칙이 왜 제정이 됐을까요? 결국에는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거법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이라든지 통화 자체가 다른 매매 당사자 간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계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인코텀즈 규칙이 생겨난 거겠죠. 그래서 보통 의무라든지 아니면 비용 분담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약칭에서 이 다 풀어 헤치면은 국내 및 국제 거래 조건에 사용 가능한 ICC 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왜 국내에 동그라미를 쳤냐면 혹시 비엔나 협약 공부하실 때 제가 인코텀즈랑 차이점이 있다고 처음에 비엔나 협약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뭘까요, 그게? 비엔나 협약의 요건 혹시 기억나세요? 최악 양 당사국이 최약국에 해당되거나 어느 한 당사국이 국제사법규칙에 따라서 비엔나 협약을 따르는 최약국이면 적용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영업소 간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끼리 무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 어느 나라에서 결국에는 비엔나 협약은 국제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엔나 협약은 그렇게 국제에서만 가능하죠. 하지만 인코텀즈는 어때요? 국내에서도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정 배경을 보실게요. 개정 배경은 일단 첫 번째는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인코텀즈가 2010에 어떻게 개정이 됐고 2000에서 2010으로 개정됐죠.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가시면 일단은 첫 번째는 국제 운송 관행의 변화겠죠.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해외 직구 많이 해보셨나요? 그것처럼 보통은 옛날에는 정말 선박간, 컨테이너 간 운송이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어때요? 특송, 페덱스, DHL 이런 게 정말 많아졌어요. 이러한 국제 운송 관행의 그러한 변화를 좀 따랐고요. 그 다음에 전자무역 사용 증가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관세 자유무역 지역의 확대. 가장 큰 게 뭐 있을까요? 가장 큰 거. 이거죠,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국제라는 게 솔직히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는 국제라는 단어가 잘 안 쓰이죠. 왜? 국경이 점점 퇴색화됐어요. EU 같은 유럽 동맹, 유럽 관세 동맹 같은 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관세 자유무역 지역이 확대가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국경이 퇴색화됨에 따라서 인코텀즈 2010으로 이렇게 개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살짝 말씀드리자면 EU에는 유럽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언제부터? 팁이에요. 3월부터는 유럽이 빠지게 됩니다. 영국이 빠지게 돼요. 요거 혹시라도 내년에 원산지 관리사 시험을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영국은 3월에, 내년 3월에 이제 EU에서 빠지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관세 자유무역 지역의 확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좀 큰 건데 미국 9.11 테러 이후에 그러한 물품 보안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코텀즈에서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CISJ 인코텀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CISG 6조에서 당사자 자치에 의해 CISG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뭐가 더 우선한다는 내용일까요? 이 문구에서는? 당사자 합의를 더 우선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엔나 협약 1조부터 뭐 101조까지 물론 제가 비엔나 협약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89조부터 101조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조문들을 보시면 맨 윗줄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당사자 간 합의하지 않는 한이에요. 무조건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합의한 내용대로 무조건 따르지만 그거 외의 것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인코텀즈 2010이라든지 비엔나 협약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를 우선시해요. 요 합의를 왜 적어놨냐면 여기 보시면 당사자가 계약에서 인코텀즈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엔나 협약이 아니고 뭐가 적용된다? 인코텀즈가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코텀즈 채택 시 계약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부동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결국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비엔나 협약이 아니고 인코텀즈가 더 우선시 적용될 수 있다 이거고요. 인코텀즈 규칙 같은 경우는 이렇게 FOB, 뭐 CIF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보통은 비용, 운송계약, 인도 의무 이런 거를 조건별로 되게 의무를 상세히 적어놨어요. 하지만 비엔나 협약은 어떨까요? 기억나세요? 청약과 승낙, 매도인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위반했으면은 매수인이 어떻게 해서 이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또 당사자 간의 공통 의무 이런 거를 좀 포괄적으로 적용해 놨죠. 그렇기 때문에 인코텀즈와 비엔나 협약은 어떤 관계일까요? 객관식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지만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비엔나 협약이 아닌 인코텀즈가 더 우선시 적용될 수 있다. 이게 바로 CISJ 인코텀즈의 정리 내용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인코텀즈 2010 규칙의 활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2번부터 3번 이 뒤까지가 정확한 활용이고요. 인스트럭션 지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이거를 왜 놨냐면 보통은 이제 만약에 객관식 문제에서 인스트럭션도 인코텀즈 규칙의 일부분을 구성한다라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거 틀린 겁니다. 인스트럭션 지위, 이 서문은 단순히 당사자가 올바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앞에 설명을 해놔요. 각 용어당.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코텀즈 규칙의 일부분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한마디로 뭐 그 물품에 맞는 그 계약에 맞는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에 적합한 인코텀즈 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끔 앞에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서문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인코텀즈 2010 규칙의 활용을 보실게요. 인코텀즈 이제 매매계약에 편입시킬 것. 비엔나 협약 아까 내용 보셨죠? 어떤 게 더 우선시해서 적용될까요? 인코텀즈가 더 우선시해서 적용돼요. 단, 당사자 간의 합의안,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인코텀즈 규칙을 편입시키도록 한 경우에는 비엔나 협약보다 인코텀즈 규칙을 더 우선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코텀즈 2010 규칙에 따라서 지정 장소를 포함하여 선택된 인코텀즈 규칙. 무슨 뜻이냐면 지정 장소. 이러한 문장이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매매 계약서에 인코텀즈와 관련된 문구나 아니면 적용하는 내용이 없으면 당연히 인코텀즈 규칙이 사용 불가능하겠죠.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적절한 규칙을 선택할 것.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해상 운송을 사용하는 거래를 할 거예요. 당사자 간. 근데 해상 운송에 뭐뭐 있을까요?
해상 운송엔 인코텀즈 규칙 4개가 있는데 FAS, FOB, CFR, CIF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해상 운송 계약을 해놓고 생뚱맞게 갑자기 엑소스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FCA 이런 조건을 했어요. 물론 엑소스와 FCA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변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해상 운송에는 적합하지 않죠. 이것처럼 선택된 인코텀즈 규칙이 물품과 그 운송 방법에 적합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내용을 만약에 모르겠으면 뭐를 봐라? 서문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보실게요. 당의 장소나 항구를 가급적 정확하게 명시할 것. 지금 이거 보시면 FCA 조건이에요. FCA 조건은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FCA 30A, 컬스 알버트 워너, 페리스, 프랑스 인코텀즈 2010에서 여기는 뭘까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떤 주소죠. 이 주소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당의 장소나 항구를 가급적 정확하게 명시하고 되도록 어떻게 보면은 항구나 장소인데 어떠한 장소만 정확하게 해놓으면 될까요? 최대한 더 여기서 권고하는 거는 명확한 그 내에 지점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인코텀즈에서는 지점이라는 포인트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칙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보시면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되게 크게 어떤 광범위한 명칭을 쓰지 말고 그 명칭 중에서도 지점을 선택해 놓으면은 조금 더 무역 계약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요. 5번, 인코텀즈가 매매 계약을 완벽하게 해주지 않음. 이거는 뭘까요? 매매 대금이나 그 지급 방법. 예를 들어서 이게 신용장 거래를 사용하라. 아니면 이 거래에서는 단순 송금 방식을 사용하라.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안 나타나 있으면 이 소유권 이전은 어디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다? 비엔나 협약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아요. 비엔나 협약에서도 소유권 이전 규정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규정이 있어요? 위험의 이전 규칙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 있다? 비엔나 협약 위험의 이전은 66조에서 70조. 이렇게 자꾸 연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계약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는 없다. 하지만 계약 위반의 효과 비엔나 협약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려요. 비엔나 협약에서는 계약 위반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것처럼 이러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인코텀즈 규칙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 다음 주의! 인코텀즈 규칙을 포함한 매매 계약이 국내법의 강행 규정보다 우선할까요? 결론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 위반의 효과, 이러한 그 지급 방법 등을 왜 규정을 해놓지 않은 걸까요? 왜 이러한 것들은 규정을 해놓지 않을까요?